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입니다. 며칠 전 제 가게를 방문한 젊은 대학생 커플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복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번듯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들어갈 수 없었고 다세대 주택을 개조한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방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많이 고민했지만 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직장인이라서 낮에는 제가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2명이었는데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도 하고 조용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 막내 동생 같다면서 먹을 것도 주고 생활용품들도 챙겨줬고 가끔씩 치맥도 같이 한 잔씩 각자 했습니다. 그 두 누나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귀엽다면서 놀리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군대 말투에 웃기다면서 재벌도 꼬집으며 정말 친동생처럼 하듯이 저에게 거리낌 없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사고 처음 터진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야간 알바를 다녀와서 씻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에 자취방 누나 중 유독 몸매가 이뻤던 누나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깨었는데 누나는 완전 만취해 있었고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다 보니 다른 방 누나도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만취한 누나를 데리고 제 방에서 나가려는데 다 같이 술 한잔하려고 치킨을 사왔다면서 저도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술도 한 잔 생각나는 불금이었기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몇 병을 사서 왔습니다. 다른 방 누나는 새벽에 먹으면 살찐다며 둘이서 먹고 자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몸매가 이쁜 만취한 누나와 둘이서 치킨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만취를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독 저에게 더 매달리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한 잔, 2잔 술이 들어가다 보니 제 몸에 닿는 그 누나의 터치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침도 꼴깍꼴깍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긴장한 것을 알았을까요? 어린 남자인 제가 긴장해서 귀여웠다며 계속해서 제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하는데도 자리를 일어나려다가 실수로 그녀는 제 바지를 벗겨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급히 바지를 올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조용했는데 거실에서 먹었던 자리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도와줄까 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모른 척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그녀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제 입을 손으로 막고 내 손을 제 바지 속으로 넣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거침없이 진도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도 괜찮냐는 말과 함께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로감에 그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녀는 제 방에 없었고 저 혼자만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는 인사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 누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녀는 지난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매가 이쁜 그녀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의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것은 지난 밤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미 지난 밤에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다시 할 것이라는 말이었고 긴장해서 밥을 먹다가 결국 체하게 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 때문에 수시로 고통받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물수건을 주며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쉬라는 조언과 함께 약을 사다 놓았으니 정신을 차리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물수건을 주며 제 손을 주물러 준 후에는 한참을 옆에서 지켜봤다가 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일어나 보니 약과 함께 누나가 적어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플 줄 알았다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을 어떠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방 누나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편하게 생각하라며 말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서 누나들이 떠들면서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었지만 무엇인가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 누나는 몇 번이나 제 방을 열어보고 갔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숨막히고 길었던 주말이 끝나고 평일이 되면서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결정이 적혀있는 쪽지를 그녀의 방에 두고 야간 알바를 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연을 쓰기 전에 아내에게 그때 6살이나 어린 애가 왜 좋았냐고 물었더니 노처녀로 늙어 죽었어야 됐는데 미쳤었는지 제가 귀엽기도 하고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어린 제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 실수라며 다 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만나자는데 나이가 많은 누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본인이 저한테 당한 거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